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맛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이 달게 드시면 뭐 살이 찐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이 정도는 알고 계신데요. 단맛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맛. 그렇죠. 단맛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엄밀하게 보면, 이 단맛은, 사람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당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단맛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이니까요. 그죠? 차에서 기름이 에너지원이듯 사람한테는 포도당이나 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단맛에 대한 끌림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거기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위안을 얻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천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천연당의 종류는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러니까 그 분자 속에 당이 몇 종류가 들어있느냐, 몇 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은요. 단당류 1개짜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당류, 당이 2개라는 뜻이죠. 그죠?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서 자당, 그리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메가당. 이건 엿당이죠. 그죠? 엿. 그죠? 사람들이 드시는 엿에 있는 당이 메가당입니다. 그리고, 분유라든가 모유에 들어있는 젖. 그죠? 젖 속에 있는 당분을 젖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당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시는 탄수화물들 있죠. 그죠? 셀룰로스라든가 전분, 글리코겐 등은 모두 다당류입니다. 이런 당의 종류 중에서 사실 가장 단맛을 주는 건요, 1등은 과당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자당 계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포도당이나 메가당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런 당의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당들은 천연당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설탕. 그죠? 일반적으로 단맛을 지닌 그런 물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되죠. 그죠? 설탕. 근데 이 설탕은요, 어원을 보면 눈설자의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당이 설탕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탕도 결국은 이 사당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설탕은요, 엄밀하게 보면 이 자당에서 온 겁니다. 최초에는 이 자당을 슈거라고 했거든요. 이 자당이 뭐냐면요, 이 자자가 사탕수수 자자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사탕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설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은 정제한 겁니다. 이 자당요, 자당, 사탕수수 원당을요, 정제를 해서 표백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흰게 만드는 거죠. 눈처럼 하얗게. 그죠? 근데 이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미네랄도 다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익한 식이섬유, 이런 인체에 유익한 물질들이 모두 제거되게 되고, 당의 순도가 99% 이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제설탕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과 이 식물들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진화해왔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은 자신의 그 과일이나 열매를 먹은 동물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제되지 않는 당이요, 인간에게 훨씬 유익하고 몸에 잘 맞습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정제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왜곡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부터는 이제 정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훨씬 많이 미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설탕은 제가 최초에 사탕수수 원당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탕수수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굉장히 설탕 소비가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사탕수수 원액을 수입했어야 되죠. 그죠?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저런 열대성 그런 나라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입하게 되면서 식품업자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게 뭐냐면요, 이 액상과당입니다. 과당인데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엄밀하게는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약자입니다. 이 옥수수 시럽, 그죠? 옥수수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배될 수도 있고 대량으로, 그죠? 그리고 미국 내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배 면적도 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지구상에서 재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시럽에서 화학적인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 게 바로 이 액상과당입니다. 식품업계는 쾌재를 불렀겠죠. 미국에 옥수수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약간의 가공만 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 액상과당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과당이 자당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약 1.4배 더 답니다. 포도당보다 한 2배 정도 달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그런 영악한 손길이 미쳤으니 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옥수수 시럽을 화학적인 가공한 건데요. 이 옥수수 시럽을 가공한 액상과당은요, 그 렙틴의 활동을 저해해서요, 식욕 억제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 걸 계속 드셔도 계속 단 거에 끌리게 됩니다. 계속 훨씬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에 더 달게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탕과 액상과당은요,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부분의 음식에는요, 이 정제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액상과당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음료수에 이 액상과당이 쓰이고 있습니다. 빨간 콜땡 있죠. 그건 이 액상과당이고요. 자, 다음에 만나게 될 감미제는 합성감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훨씬 더 인간의 가공이 심해지고, 이건 이제 천연물에서 뭐 정제 이런 가공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을 가공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생물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에다가 탄소를 하나 붙이면 파인애플 맛이 나고, 또 탄소를 하나 더 붙이면 사과 맛이 나고, 또 하나 더 붙이면 포도 맛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식의 음료수가 우리가 어릴 때 그 제가 농촌에 살았는데 논두렁에서 사다 마시던 쿨땡땡, 그죠?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어떤 조작을 통해서 과일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 옛날에 사례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성감미제를 알아볼 건데, 이 지금까지 설탕과 액상과당은 결국은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합성감미제인데, 이 합성감미제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가요, 그죠? 마음껏 드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중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그 합성감미제는 단연 아스파탐입니다. 그죠? 설탕보다 200배가 달고요. 사카린은 300에서 400배가 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카린. 옛날에 밀수 사건도 크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플렌다, 수크랄로스라고도 하는데요. 300에서 1000배 정도 더 답니다. 설탕보다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 조금 더 선심을 써도 50분의 1만 넣어도 이 설탕보다 월등히 단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인공으로 합성하는 거니까 비용이 아주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업계에서는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탐욕이 만든 감미제가 해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아스파탐은요, 꾸준히 뇌와 신경조직 손상을 일으킨다고 계속 실험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뇌종양 등의 암을 유발한다고 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사카린도 암 유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스플렌다 또한 암 유발 그리고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합성 감미제 아스파탐의 승인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슬프지만 재밌습니다. 그죠? 1966년에 어렵게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실은 1년 정도 계속 그 승인을 시도했는데 여러 동물 실험에서 종양이 생겨나고 여러 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사실은 계속 승인이 거부되다가요, 어렵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시판이 됐습니다. 근데 75년에 다시 FDA에서 승인이 취소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스파탐이 판매되고 나서 아스파탐으로 인해서 자살, 우울증, 정신착란, 뇌신경마비 등의 굉장히 여러 부작용들이 계속 보고된 거죠. 그래서 FDA가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요, 계속 이 미국에 있는 이 개발 회사는 계속 전방위적으로 이 승인을 다시 얻기 위해서 아스파탐에 어떤 변화도 없이 계속 시도를 하죠. 그리고 1981년에 재승인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누가 관여하게 되냐면요,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이 이 FDA가 아스파탐을 재승인하는데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시판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합성 감미제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굉장히 만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아볼게요. 자, 무설탕. 그죠? 가끔 그 음료에 보면 들어있죠. 그죠? 무설탕. 여기서 설탕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설탕의 의미는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합성감미제 계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설탕, 자당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과당과 이런 합성감미제가 들어있죠. 달잖아요. 그죠? 굉장히 단데 설탕은 안 들어갔다. 그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액상과당이나 이런 합성감미제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설탕은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무설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많죠, 그죠? 시중에 마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무설탕이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인데요. 요즘 굉장히 광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TV에도 나오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제로 칼로리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탕과 과당은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그죠? 그럼 제로 칼로리는 뭘까요? 그죠? 합성감미제. 이 합성감미제를 썼다는 표현을 제로 칼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부분 아스파탐이나 스플렌다 이런 계열이 들어가 있어 단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이나 그런 당뇨를 피하려다가 이런 위험한 것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죠? 제로 이런 표현도 전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표기법을 보면요, 100ml당 4kcal 이하이면은 무자를 쓸 수 있고요. 100ml당 5kcal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둘 다 미만일 때는 제로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로 칼로리지 사실은 어느 정도 칼로리는 들어있죠. 그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무설탕, 제로 칼로리가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드시는 것보다 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식약처나 FDA가 안전과 무해하다는 걸 승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찬반 그리고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검색창에 뭐 아스파탐에 대해 쳐보셔도 뭐 굉장히 무해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해롭다,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과 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나 실험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시면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수행했던 대학이요, 우리나라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이었죠. 거기서 실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냈고, 식약처는 이에 따라서 승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산학협연이라는 거 있죠. 특히나 이익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학교나 연구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연구를 시키면요, 사실은 그 공정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연구실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FDA 승인, 무해, 식약처 승인, 안전,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요, 실험실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피해가 설령 없었다고 해도 인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어떤 식으로 생겨날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 봐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함께 보조를 맞춰온 자연에 가까운 천연 음식을 최대한 드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데이터가 확립되지 않은 이런 합성감비라든가 인공적으로 가공된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시더라도, 아니면 음료나 이런 걸 사시더라도 과자, 음료 뒤에 있는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정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나 음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피해는 언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기업의 목표는요,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음식에서 가공, 합성, 인공 이런 화학 조작이 많이 가해진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맛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